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지지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지선이 무너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지선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추세로만 봐도 시장이 정말 안 좋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 증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코로나 폭등장으로 인한 피로감도 분명 한몫을 할 것이고,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이 많이 죽어버리면서 떠나는 개인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투자금이 이탈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두가 꿈꾸는 게 있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것입니다. 저도 15년차 된 주식쟁이지만 아직도 그런 설렘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내일 상한가 갈만한 종목을 찾고 싶으시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오늘의 상한가, 이런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매매는 내일 갭상승을 크게 먹기 위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일 무조건 수익을 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방법이 존재를 하고 생긴 것이죠. 제가 마음속으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뵌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분이 권정태 고수님이라는 분인데, 상한가 따라잡기의 창시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상한가 따라잡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왜 그 사람이 창시자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시면 정말 현대 시대에 읽더라도 정말 깊이 있고 정말 심도 있게 서술을 해놓으셨어요. 책을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와, 이런 식으로 정말 연구하면은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변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그걸 알아두셔야 하고, 상한가를 가더라도 예전 15% 상한가일 때보다 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 상한가입니다. 저녁 시간에 정말 강한 재료로 아침에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잔량이 쌓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작부터 30% 수익을 내고 그대로 유지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은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수량을 매수하지 못하면 당연히 투자금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 상한가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수록 더 강한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T자형 상한가입니다. 드래곤 플라이형 상한가라고도 하는데, 잠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서 상한가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T자형 상한가가 되는 거죠. 시작은 상한가였는데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서 상한가로 마감. 무너지는 정도가 약할수록, 그리고 다시 상한가에 진입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강한 상한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개인들이 매수할 기회가 없을수록 상한가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T자형 상한가는 차트의 위치상 전고점 부근이라 매물이 많다던가 재료가 아주 강하지 않거나 애매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상한가 잔량이 약해지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일부러 상한가를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는다면 다음날 큰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전장 단봉의 상한가입니다. 장 시작 직후 이제 9시에 시작하면 9시 30분 이내 이제 시가가 20% 이상으로 시작해서 약간의 조정이나 보합을 거치고 바로 시가 매물들을 다 소화한 뒤에 상한가로 밀어올리는 그런 종목이죠. 시가의 퍼센티지가 상한가에 근접할수록 강한 것이고, 올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강한 상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군가는 뭐 세력들 물량을 더 매집하기 위해서 길게 매물 소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물은 뭐 많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개인들 매물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개인들은 일단 시가가 높이 뜨면은 다 던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장대 양봉의 상한가입니다. 천천히 이제 상한가를 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호재 없이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가는 상한가도 있죠. 이렇게 호재로 갑자기 장대 양봉을 그리는 상한가는 뭐 강한 상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재가 노출되어 있고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상한가를 만들면은 거의 뭐 억지로 만든다고 봐야죠. 오후장 늦게 돼서 이제 억지로 만드는 상한가들은 다음날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본전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많아요. 다섯 번째는 VI 상한가입니다. 이것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상한가에 이제 근접해 있는 종목인데 VI가 걸리죠. 정적 VI가 걸리면 2분간의 지연 시간 동안 상한가의 잔량이 잔뜩 쌓입니다. 그대로 이제 상한가를 굳히게 되면 VI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제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VI 상한가는 정말 호재가 아닌 이상 그냥 2분 지연 시간 동안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유지를 했더라도 오후장 되면 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료의 판단과 이제 중요도, 그런 걸 빠르게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규 상장주 더블 상한가입니다. 흔히들 따상이라고 하죠. 시작부터 100%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1만원짜리 종목이 있다면 2만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100%가 오르면. 그럼 2만원까지 결정되는 것은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9시 이후로는 이제 또 상한가를 결정을 합니다. 첫 시가 2만원이라는 주가에 대해서 첫 이제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2만원에서 이제 따상이라고 하면은 또 상한가를 가는 거니까 6천원이 더 오르게 되죠. 그럼 26,000원에서 이제 주가의 시작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따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상한가의 경우에는 9시까지는 점 상한가 매매의 체결 방식, 수량 우선의 체결 방식이 이루어지고, 이제 9시 이후죠. 그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가격 결정은 일반 매매처럼 시간 우선의 체결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좀 복잡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복잡하실 텐데, 이것은 이제 점 상한가 매매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매매가 되는가, 거기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상한가입니다. 정규시장처럼 30%가 아니고 10%예요. 정규시장이 끝난 4시부터 8시까지 재료나 기술적 반등, 그런 위치 때문에 상한가를 가는 경우인데 이 길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0분마다 모아서 체결시키기 때문에 상한가의 매수량이 지금 100만주가 써있다고 하더라도 딱 1초 남기고 100만주가 다 사라져버리는 허수주문이 정말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이 매매는 최근 제가 추가로 공부하고 연습 중인 매매이기도 하지만 허수주문에 이용당하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2배로 늘어나고 정신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10분마다 체결이 되지만 4시부터 10시 2시간 동안 그냥 책상 앞에 꽁꽁 묶여 있어야 돼요. 게다가 운 좋게 상한가인 종목을 잡았는데 갑자기 상한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이상은 손실 보는 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차라리 도전을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7가지 상한가 따라잡기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상한가 매매는 거의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시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과거 15% 상한가일 때는 상한가가 무너지더라도 호가 공백이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15%니까.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10% 정도 내에서 손절이 다 가능했는데 30%가 된 상태에서는 호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백이 굉장히 넓죠. 15% 호가창이라면은 만원에서 105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쭉쭉 15%까지만 존재를 할 텐데 30%면은 30%까지 계속 이렇게 50원 단위로 2배가 많은 호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큰 물량을 상한가에 접었다면 그게 무너질 때 그 호가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내 물량이.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도 정말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한가별로 특징과 매매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힘내시고 비중 많이 줄이시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